네. 동영상 바로 올리겠습니다. 자, 그죠. 오늘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연계 동영상이니까 이전 동영상 먼저 들으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여튼 이쪽에 다리 조작을 많이 해주니까 이쪽 끝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 피의 양, 혈액의 양이 점점 많아지니까 다리 조작은 걸으면 다리 조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팔 동작은 내가 의지적으로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리에 비해서 팔이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감당이 안 되더라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 힘이 없어서 감당이 안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자, 행동 패턴을 보면 다리 동작은 걷기만 해도 다리 조작이 돼요. 팔은 가서 밀고 당기고 막 지팡이 짚고 다니는 건 할만해요. 그건 뭐가 힘들겠어. 그냥 꾹꾹 짚고 다니는데. 근데 지팡이만 짚어갖고 이게 오른쪽 가슴에 있는 걸 왼쪽으로 옮겨낼 수가 없어요. 도움은 되는데. 그것도 이게 뭔가 다리에는 또 모래주머니를 이렇게 방향성을 따라서 이렇게 채워놨기 때문에 운동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고, 모래주머니 이게 치우쳐 있는 거 있죠. 뭐 발목 앞쪽에 돼 있고 또 발목 뒤꿈치 쪽에 이렇게 치우쳐서 돼 있는 어떤 그런 중량의 역할에 의해서 그 자체로도 올라와요. 그 다리 조작을 하면 다리 혈액순환이 안 되던 현상들이 개선이 되면서 혈액순환이 되면서 풀리면서 올라온다 이거예요. 피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여기서 빼줘야 되는데 아무리 빼줘도 다리에서 여기 들어오는 혈액의 양, 그러니까 몸통 전체에 돌고 있는, 다리에서 오른쪽 상체로 들어오고 있는 이 혈액의 양을 줄여줄 수가 없을 정도로 부대끼네요. 부대낀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빼내는 거는 계속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기서는 계속 들어오고, 여기는 압력이 막 엄청 올라가고 있어, 그 호스 안에는. 압력을 줄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들어오는 양은 줄여야 되죠, 그죠? 맞죠? 그래야, 줄여야 여기 압력이 조금이라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나가는 양은 계속 유지를 해줘야 돼. 그래야 여기에 관 속에 있는 수압, 혈압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전형적으로 알고 있던 옛날에 왼쪽 비대칭이다 이런 개념은 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러니까 다리 조작,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이제 순방향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좀 약간 희망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약간 그런 희망 섞인 말을 자꾸 해드리고 있는데, 그건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전히 유효하고. 그리고 이 순방향적인 부분을 생각할 때에 과거에 제가 자꾸 얘기했던 2보 전진 1보 후퇴라는 말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표현도 지난 하여튼 동영상에서 하여튼 했었습니다. 2보 전진 1보 후퇴란 말이 여기서 희한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다. 왜? 다리 조작을 통해서 들어오는 피가 너무 많아서 여기 압력이 너무 올라가면 다리가 후퇴를 해야 돼. 후퇴를 해주고 여기는 좀 빠져나올 수 있도록 왼팔 운동은 적당히 해줘야 돼. 그러니까 왼쪽 가슴, 그러니까 이 다리에서 오른쪽 가슴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피를 왼쪽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계속 여기서 이 관 속에 있는 피는 왼팔 운동을 해줘야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서 들어오는 양은 줄여주고 다리 조작을 멈추면 혹은 후퇴를 하면 더 이상 일로 물이 안 들어오거든요. 이쪽으로. 그럼 수압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계속 빼내주는 거예요. 빼내주는 거예요. 수압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수압이 떨어지니까 내 몸이 편하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부대낀다, 감당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사라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몸이 편한 거죠. 좋은 거죠. 자, 그런 느낌으로 어제 하루를 지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바람을 부니까 이제 막 트림도 되게 부드럽게 나오고, 방귀도
여러 번 나오고 환기도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고 바람을 부는데 가스가 뜨뜻미지근한 바람이 이렇게 슬슬 나오는데 그전보다 훨씬 잘 나오더라. 아, 저는 이제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그전에도 나오기는 나왔어요. 근데 저는 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 그 뭐 저만의 독특한 기술이 있어요. 트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진짜 이 창자 속에 있는 가스를 내 마음대로 뽑아낼 수도 있고 안 뽑아낼 수도 있고 그런 특이한 능력, 제가 이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 내 뱃속에 가스가 실제로 존재하는구나를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런 능력이 없었으면 배가 빵빵할 때 트림을 해서 배를 좀 가라앉힐 수 있거든요. 그 하여튼 그럼 이거 뭐지? 이거 가스가 나올 때 분명히 냄새도 나고 음식 냄새도 나고 뭐 하여튼 이거 전반적으로 하얀 그런 것도 생기고 그게 확인됐고 그게 데이터가 되면서 분석 도구로 쓰이는 겁니다.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 사실은 이거 뭐 여러 가지 이거 후퇴하는 방법은 이제 다리 쪽을 후퇴하고 팔 운동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이거 좀 생각을 해보세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 왼비다 이래갖고 또 왼손 다 벗어버리고 막 이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고. 이게 이제 서 있을 때 이제 좀 제일 가볍게 하는 게 우태절약이 다리 동작을 하는 거고, 왼팔 운동은 기존대로 조금 하는 거고, 기존보다 한 반 정도 줄여도 괜찮더라는 겁니다. 그죠? 예. 근데 하는 대로 하세요. 팔 동작은. 다리 동작은 앞꿈치, 뒤꿈치를 반대로 하는 거죠. 원래 나빴던 쪽으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좀 해주면, 그게 이런 게 있어요. 자, 이 순방향은 뭔가 하면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관을 통해서 이쪽으로 나오는 게 순방향이에요. 그럼 순방향은 무조건 좋은 거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방향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근데 순방향도 변수를 두면 나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들어가는 양은 많은데 아까처럼 우리가 생각해 이쪽에서 빠져나오는 양은 적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관 속의 압력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죠? 근데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이 관이 찢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관이 찢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관이 그냥 뿡 이렇게 팽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 순방향이라고 무조건 좋은 거냐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순방향도 힘들지 않게 내가 부드럽게 부드럽게 일로 들어간 만큼 일로 좀 빼주고 일로 들어간 만큼 일로 좀 빼주고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순방향이 만약에 어떤 문제를 고쳐주는, 문제를 개선시켜주는 방향이라는 게 확실해진다라면 순방향으로 가기는 가야 되죠. 근데 이제 적당히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리 조작을 하루에 막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아마 그런 거였을 겁니다. 이해를 잘 하시고 적당히 하세요. 그러니까 순방향이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또 순방향도 어느 지점에 가면 발의 위치가 바뀌어 버릴 수가 있어요. 발의 위치가. 앞뒤 발의 위치가 바뀌었을 때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의외로 저나 여러분이나 의외로 게으른 존재들이에요. 게으른 존재들이에요. 특히 자기 몸에 대해서는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자기 몸에 대해서는. 제가 우스갯소리 어떤 분이 하는 얘기를 했는데 대한민국의 상당수가 천재 신드롬을 갖고 있다. 우리 애는 천재일 거야. 또 자기도 천재일지도 몰라 이런 착각을 하고 있고 또 상당수가 자기는 안 죽을 거야 이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150살까지는 살 거야 이런 이상한 착각. 150살도 짧아. 한 200살까지는 살 거야. 착각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 몸을 안 돌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상한 믿음이에요.
그 잘못된 사실에 기반된 이상한 현상들인데, 뭐 우리나라 이제 교육을 강조하다 보고 가끔씩 천재 얘기하던 천재들 참 부럽죠. 뭐 책을 한 번씩 읽어도 외워져 버리고 우리는 뭐 100번 읽어도 안 외워지는데, 또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 천재예요. 건강 천재. 뭐 얼굴 천재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건강 천재들이 있어요. 엄청 부드럽더라고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술도 잘 마시고 운동도 잘하고 엄청 부드러워요. 저 어렸을 때부터 부러웠어요.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 우리는 겨우 관리를 해줘야 겨우 살아가는 이런 현실이, 뭐 어렸을 때는 뭐 부모님이 좀 솔직히 원망되기도 하고, 근데 그거 뭐 부모님 잘못 아니죠. 그거 어떻게 부모님 잘못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커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건강이라는 거는 이런 거구나. 또 공부는 해야 되는 거구나. 배워야 되는 거구나. 또 이해할 거는 이해해야 되고, 내가 몸으로 직접 움직여서 운동을 해야 될 거는 해야 되는구나. 안 하면 나 대신 누군가가 해줄 수가 없거든요. 자기가 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감당해야 될 분량이 있는 거예요. 저는 방법을 자꾸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여러분 몸에 어떻게 적용할 건가는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분량이에요. 그걸 안 해놓고 누군가를 원망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죠? 배우고 감당하고. 그 하여튼 순방향이라고 하는데, 언젠가는 다리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다리가 앞으로 나가면 이거 너무 이 다리가 앞으로 나갔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그게 다리만 먼저 돌아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리가 먼저 바뀌었으면 후퇴 전략을 해서 또 제자리 갖다 놔야 돼요. 몸이라는 건요, 이게 우리 몸에 13만 킬로미터의 혈관이 자리 잡으면서 안정화되어 있는 몸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바꾼다라는 건, 뒤바꾼다라는 거는 엄청난 에너지와 엄청난,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시간들,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 관심이 없으면 순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순방향을 알면서도 우리 딴 길로 가잖아요. 꾸준하게 공부하면 좋은 결과가 올 거라는 걸 알면서 우리는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왜 나는 머리가 나쁘지, 이런 이상한 결론에 내리잖아요. 하여튼 우리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도 똑같은 사람이죠. 똑같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이라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저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살펴보니까, 또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또 책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측면들이 있더라고. 우리 약점을 잘 알고, 그게 약점을 아는 만큼 그게 대처를 하면 또 그게 사람이 성장해 가는 길이니까, 그죠? 하여튼 보세요. 다리 조작이 언젠가는 그러니까 다리가 바뀔 수도 있다. 바뀐 게 확인이 되면 후퇴를 해야죠. 저는 오버가 됐다고 해서 저도 다리가 바뀌었거든요. 바뀌어서 이제 후퇴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다리가 이제 끝,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또 오른쪽 다리가 뒤로 밀려가게 돼 있어요. 왜? 13만 킬로미터라는 거는 저 부산에서 저 북한 끝 신의주 아오지 탄광 있는 데까지 130번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길이에요. 130번. 저 끝에서 부산에서 아오지까지 가는 데만 몇 개월이, 걸어서 간다면 몇 개월이 걸려요. 뭐 차를 타고 간다면 만 24시간 달리면 가긴 가겠죠. 그걸 13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길이라는, 그게 바뀐다라는 게 쉽겠냐는 겁니다. 바꿔야지, 어떻게 해요. 목숨이 걸린 일인데, 생명이 걸린 일인데, 또 내가 바꿔야지 누가 바꿔줍니까? 내가 관심을 가져야지. 순방향을 하면 뭐 의사 선생님이 이걸 바꿔줄 수 있어요? 못 바꿔줘요. 어떻게 바꿔요? 내가 관심을 갖고 지팡이를 짚어야지. 의사 선생님이 따라다니면서 제발 좀 지팡이 짚고 다니세요, 이런 말 하겠어요? 처방전에는 써줄 수 있죠. 왼손에 지팡이 짚으세요, 이러는데. 근데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의지예요, 의지야. 또 왼팔 운동을 1시간에 한 번씩 하세요. 뭐 하라고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난 학교 가야 돼서 못해요. 난 직장 가서 못해요. 아유, 나는 왼쪽 어깨가 너무 아파서 못해요. 뭐
별의별 이유가 다 등장하죠, 이제. 그 뭐 아프면 모래주머니를 이용하든가 어떻게 대처법을 찾으세요. 대처법을 찾아내야죠. 하여튼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후퇴를 하고 있지만은 오늘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계속 후퇴를 할 수도 있고 그냥 다시 살살 전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리 테스트를 해봐야 알겠죠. 그리고 오버가 돼서 확실히 느껴보면 걸을 때 오른쪽 다리가 앞으로 쑥 나가더라고요. 원래 저는 오른쪽 다리가 뒤로 나와 있는데 오버가 돼서 이렇게 걸어보니까 오른쪽 다리가 나간다는, 앞으로 왼발보다 앞으로 나간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도 한번 계속 더 밀어붙여 보니까 이게 오버가 제대로 걸리더라고. 이어서 도저히 일로 들어오는 피의 양을 이쪽에서 빼내주는 걸로 감당이 안 되니까 여기가 꽉 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무거워지더라고. 몸이 무거워지면서 다리도 무겁고 몸도 무겁고 컨디션은 모르겠어요. 근데 컨디션이 나쁘다라는 생각은 안 해봐요. 근데 몸이 무거워진다. 이거 왜 이러지 이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난번에 왔던 그 먹힘 현상하고 동일하더라고. 그러니까 다리를 또 점검해 보니까 아, 오른발이 앞으로 나오는구나.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어제는 하루 종일 후퇴 전략을 취한 겁니다. 후퇴 전략하고 그때도 하루 후퇴했거든요. 오늘 하루 후퇴를 할지 아니면 오늘 또 계속 후퇴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단 적당하게 후퇴하고 다시 전진할 거예요. 그 이제 다음에 전진할 때는 좀 무지막지하게 전진을 안 해야 되겠죠. 이제는 저도 좀 편안하게 가야 되겠죠. 테스트도 중요하지만은. 근데 이 정도 하니까 먹히더라는 걸 2번을 경험해 봤어요. 이 정도 하니까 먹히더라.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한 10일 정도 걸렸나? 10일까지 안 걸렸던 것 같아요. 한 8일, 9일 뭐 이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하여튼 먹히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한 8일, 7일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것도 저한테 소중한 데이터니까 잘 활용해서 다음에는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다리 조작할 필요 없겠다. 대신 왼팔 운동은 합당하게 내가 필요한 만큼 해야 되겠다. 왼팔 운동은 지금 계속 되고 있거든요. 지팡이도 계속 짚고 있고. 그래. 여러분들 하여튼 이런 데이터를 잘 활용하셔서 오늘 내용이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이게 이해가 돼야 이 순방향 Z자 거꾸로 가는 이 방향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 여러분들이 다리 조작을 어떻게 이게 누워서도 다리 조작이 사실은 됩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쭉 뻗고 있으면 뒤꿈치를 누르고 싶으면 뒤꿈치를 누르고 누워서도 반대쪽 다리는 무릎 들고 앞차기를 할 수 있거든요. 앉아서도 가능하고 걸어 다니면서도 가능하고 뒤로 걸으면서도 가능한 거예요. 사실 벌떡벌떡 뛰면서도 앞꿈치 뒤꿈치는 차별을 두고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혹시나 한쪽 무릎이 그러니까 만약 뒤꿈치를 자꾸 차는데 앞쪽 무릎이 아프다 이러면 그럼 뒤쪽이 점점 세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뒤쪽에 찼던 모래주머니를 뭐 5g 빼주던가 빼기 싫으면 앞꿈치를 누르고 앞차기 해줘야 발에서 무릎으로 피가 올라오면 무릎이 좀 덜 아파져요. 이게 지난 동영상에서 한번 했던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또 그냥 대충 듣고 넘어갔을까 싶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릎이 아프면 무릎 쪽으로 피가 부족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모래주머니 위치를 좀 살짝 바꿔 보시든가 아니면 뭐 뒤로 가 있던 모래주머니를 확 앞으로 옮겨 버리고 이래 버리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그거 계산을 추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뒤쪽으로 뭐 한 50g 채워 놨는데 무릎이 아프면 뒤쪽으로 채워 놓은 걸 5g 빼서 45g으로 바꿔 주고 그리고 또 앞꿈치를 좀 눌러서 앞차기를 좀 해 주면 무릎이 안 아파지거든요. 그 좀 진정을 시켜 놓고 이 중량이 뒤꿈치에 45g이 오버면 또 5g 빼주고 아니면 적당하다 그러면 거기서 또 한 며칠 살고 무릎이 한 번씩 아파지면 앞꿈치 눌렀다가 앞꿈치 눌렀다가 앞차기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 무릎이 아파질 정도라면 그 뒤꿈치로 가는 피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꿈치가 땅에 지면에 잘 붙는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 지면에 너무 잘 붙으면 중량을 조금 내려주는 것도 맞는 거죠. 그죠? 참고하셔서 제가 빠졌을 것 같아서 또 한 번 더 언급해 드린 겁니다. 오늘 두 번째 동영상 엄청 중요한 거니까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니까 대충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대충 이해하시면 안 되고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은 잘 못 해드렸지만은 그래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